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교재로다가 수업하지 않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컨설팅 자료, 우리가 컨설팅 북을 통해서 수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이제 컨설팅 현장에서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수업인데, 현장에서는 이런 이제 DNA나 유전자의 차이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구분할게요. 우리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머리카락, 손톱, 피부, 뼈, 그 다음에 피, 모든 게 세포로 되어 있어. 그쵸?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포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처났을 때 재생돼서? 아니, 그거는 출발을 생각하면 되잖아. 출발. 그쵸? 출발. 우리가 출발할 때 정자세포, 난자세포, 출발이 세포였잖아. 그러니까 이 세포 두 개가 수정이 돼서, 그쵸?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뭐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세포 분열. 그쵸?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도 만들어지고 기관도 만들어지면서 사람의 몸을 이루었으니까 우리 몸은 뭐로 만들어졌다? 세포로. 그쵸? 그래서 사람마다 세포의 수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등치가 작고 좀 이렇게 날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인 기준으로 한 60조에서 또 등치가 크고 또 키도 크고, 그런 사람들은 많게는 100에서 120조, 그러니까 60조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사람은 이루어져 있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또한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영양소. 그쵸? 지난주에 우리 배웠어요. 영양소. 근데 우리가 이 영양소가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 에너지죠.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 영양소는 어디에서 공급받는다? 음식. 그쵸? 이게 아주 기초예요. 음식.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 이유가 사실은 뭐예요? 에너지 공급, 그 다음에 생명 유지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봐. 에너지 유지랑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 먹어요? 먹고 싶으니까 먹어요? 그리고 맛있으니까 먹잖아. 지금도 생각나잖아. 나 어저께 사실은 떡볶이나 포장해달라고 그럴까 하다가 참고선 그냥 안 먹고 확 가버렸는데. 잘했어. 참으니까 이뻐져. 별로 맞았어. 그랬었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먹고 싶어서 우리가 음식을 필요로 한 거는 사실은 아니잖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근데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양소인데, 그 영양소가 우리가 먹는 어디에 들어있다? 음식에 들어있다. 음식. 그쵸? 그래서 그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우리 세포에 공급이 되고, 이 세포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분열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포는 사실 태어날 때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열 횟수가 다하는 날, 목숨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또 대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시대, 또 현실, 이런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다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세포에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뭐 세포가 약해졌다, 아니면 병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맵고 짜고 한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맵고 짜고 한 거? 너무해. 떡볶이 맵고 짜고 안 할 수 있어. 불닭? 불닭 진짜 매워? 불짬뽕은 사람 죽게. 그래? 그러면 불닭인지 면인데 불닭이에요. 아, 그래? 불닭면. 아, 면인데 불닭이야? 닭고기가 아니라? 나 닭고기인 줄 알았어. 불닭. 라면 그- 자체가 엄청 매워. 근데 그 맵고 짜고 한 음식을 위로 맵거든. 지속적으로 계속 먹으면 어떤 세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위장세포. 그쵸, 위장세포에 문제가 생기죠. 장, 응. 다 그렇지.
다 문제가 생기는데 출발이 이제 위장세포일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위장세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위험도 일어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장이 뭐를 흡수를 못해요. 그냥 그치,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와 장 건강이 첫 번째예요. 지난번엔 이거 배웠어요. 우리가 뇌하고 눈하고 또 뭐였지? 심장은 한번 망가지면은 어때요? 회복되기가 힘드니까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어때요? 세포가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너무 감사하게 위장세포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장을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소중히 다뤄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유산균이니 화이반이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 영양소가 됐잖아요. 지금은 그 이유가 뭐를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소장에서 영양을 흡수하는 거야. 그리고 대장에서는 뭐를 해요? 필요 없는 것을 어때? 버려버리는 거야. 그쵸? 그게 장 기능인데 장 기능을 못 해버리면 어때? 우리 몸 전체가 망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장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 왜?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이 소장이고 필요 없는 것을 어때요? 버리는 기관이 또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몸에 대해서 알면 세포 건강을 어떻게 해요? 세포를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왜 세포를 관리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 세포를 왜 관리해야 될까? 세포 속에 뭐가 들었다? 그쵸. DNA. 그러니까 세포 속에는 핵이 있고 핵 속에는 가장 소중한 DNA가 있는데 왜 DNA가 소중하냐? 유전 물질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DNA를 우리가 염색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DNA라고도 표현하고 염색체라고도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게 유전자도 같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다. 근데 유전자는 DNA나 염색체가 아닌 다른 차이를 얘기해 줬죠. 지난번에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차이. 사람들이 DNA가 염색체고 염색체가 DNA야.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쵸? DNA가 평상시에 있을 때는 DNA 가닥으로 있고 또 분열될 때는 어때? 염색체의 형태로 바뀌니까 그거는 같은 표현이야. 그렇지만 유전자는 같은 표현이 아니야. 그리고 유전자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배운 거. DNA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 기록된 그치.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유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만 뭐다? 유전자다. 그러니까 그런데 유전 정보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떤 글자? 한글? 그치. 영어 알파벳 중에서 4가지. 뭐예요? A, C, G, T라는 염기. 이걸 염기라고 그랬어요. 질소 염기. 이 염기라는 4가지 글자로 이렇게 막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4가지 글자는 염기라고 그러는데 그 정보를 막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것은 뭐예요? 문장이잖아요. 하나의 문장. 그거는 뭐를 가지고 있다? 의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어도 여기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곳이 오늘 유전자 교실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예요. 유전자. 근데 오늘 유전자 교실이 있습니다. 이거 의미 여러분들 이해해요? 의미? 이해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나열되어 있는 글자 중에서 유전자 중에서 이응이 올 자리에 지읒이 왔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봐. 시작. 오늘 주전자 교실이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어. 다른 의미가 됐죠. 이렇듯이 우리 몸에 DNA 가닥에 유전 정보가 이렇게 ACGT라는 염기로 의미 있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이상이 지난주에 배웠어요. 우리 유전자는 25,000개 정도 있고 유전자 문장. 그 다음에 뭐예요? 염기는 30억 개가 있고 근데 그 유전자 중에서 변이 부분이 한 몇 개가 있다고요? 1,000개 정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1,000개 정도가 우리 몸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전자에 이응이 와야 된다면 주전자에 뭐가 와 있는 거예요? 지읒. 그러니까 원래 염기라는 것은 와야 할 것이 있는데 그쵸? 정해진 게 있는데 정해진 그 글자가 안 오고 뭐가 왔어? 다른 게 온 거야. 다른 게 오거나 빠지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됐다? 유전 변이 됐다.
변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우리가 하는 것은 유전 변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돌연 변이도 있고, 그쵸? 환경 변이도 있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유전 변이도 있는데, 우리는 셋 중에서 무슨 변이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유전 변이. 유전 변이라고 한 것은 유전됐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온 거야? 부모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 변이 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무슨 변이에요? 유전 변이. 부모님한테 유전되어 온 것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변이된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어때요? 그게 외모건 건강이건 컨설팅을 주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 컨설팅을 하는 건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헷갈리는 게 유전 변이, 돌연 변이 많이 들어봤잖아. 돌연 변이. 그러니까 그게 그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돌연 변이가 아니라 무슨 변이? 유전 변이. 유전이라는 건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 부모로부터. 그래서 엄마와 아빠로부터 변이된 유전자를 어떤 걸 물려받았나, 그걸 공부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몰라. 변이하니까 돌연 변이도 생각하고 환경 변이도 생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유전 변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중에서 변이된 게 있는데, 나는 어떤 것을 물려받았나,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어때요? 컨설팅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죠? 어려워요? 쉬워요? 조금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또 우리 고객님을 만나서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또 어때요? 쉽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줌마 버전으로, 지금 제가 아줌마니까 아줌마 버전으로밖에 못해. 제가 의사라면 아마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유전 변이를 이제 찾아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우리가 사실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공부해서, 우리가 무슨 전문가라서 해준 게 아니에요. 뭐예요? 검사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그 검사 기관에서 우리가 컨설팅만 배우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끔 다 자료를 어떻게 해? 준 거야. 그래서 그 준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어때요? 컨설팅을 해주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전공을 하거나 뭐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국가에서 일반인들에게 왜 이 유전자 검사를 허용했을까? 그거는 첫 시간에 배웠죠? 우리 OT 시간에 배웠죠? 네, 예방을 위한 거다. 왜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니까 국가에서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방을 하면 의료비용 지출도 줄게 되고,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도 어때요? 평균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이점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 유전자 검사 DTC가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아직 우려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다 보면은 잘못된 컨설팅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막 그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막 우려해서 아직도 막 이제 오픈을 잘 못하게 해요. 근데 현재까지는 57가지 시범으로 하는 데를 이제 이렇게 정해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테라제니텍스는 시범 기관으로 1등이네. 1등으로 이렇게 뽑힌 거야. 그러니까 테라제니텍스가 정확도도 있지만 정말 모든 자료나 모든 것들을 전문성 있게끔 정말 그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시범으로 신청을 했지만 많은 그 검사 기관이 떨어졌는데, 테라제니텍스는 1등으로 이렇게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컨설팅 공부하는 이 북속에 있는 이 내용은 다 어디에서 준 내용이에요? 사실 테라제니텍스 거죠. 테라제니텍스. 근데 내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뭐 테라제니텍스 검사 기관에서 아닌 다른 것들도 컨설팅을 해줄 수 있잖아요. 왜? 유전자 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국가가 이것만 검사해라 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컨설팅 북이 너무 소중한 자료야, 우리한테는. 다른 검사기관에서 안 주거든. 근데 우리는 테라제니텍스에서 이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선 컨설팅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DTC는 보건복지부에서 뭐예요? 다이렉트 컨슈머, 일반인들에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일반인들에게. 그런데 중요한 건 DTC는 테라제니텍스만 하는 게 아니죠. 이제 허용됐으니까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DTC 검사 항목을 정해줬어요. 검사 항목을
이렇게 25,000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아까 25,000개 맞아? 맞나? 22,000 까먹었어. 25,000개 맞죠? 25,000개. 염기가 30억 개. 그쵸? 근데 25,000개 유전자 중에서 46개를 국가에서 정해준 거예요. DTC로는. 맨 처음 12가지 검사한 거 46개. 그래서 46개만 DTC가 어때요? 검사할 수 있고 이거를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개가 이 컨설팅북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46개의 뭐다? 유전자. 근데 뭐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헷갈렸냐면 25,000개의 유전자 중에서 국가가 DTC로 허용한 게 몇 개라고요? 46개. 근데 우리 몸의 세포 속의 DNA, 즉 염색체가 몇 개예요? 시험 봐서 다 그치 46개지. 이걸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배우고 가서도 46개가 유전자인지 염색체인지 헷갈리는 게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에 아까 얘기했던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 다른 말로 염색체는 몇 개다? 46개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주 수업에 배웠죠? 23쌍. 그쵸? 23개는 엄마, 23개는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다. 그래서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가 46개다. 근데 국가에서 DTC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유전자의 개수는 몇 개다고 또 허용했어요? 25,000개 중에서 46개로 허용을 하니까 이 46이라는 숫자가 어때? 우연히 일치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전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염색체라고 얘기하고 막 헷갈리는 거야.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약사님도 이게 헷갈렸나 봐. 계속 유전자 46개를 얘기를 염색체랑 혼동해서 하는 거예요. 혼동해서 이게 정리가 안 돼. 약사들도 정리가 안 되나 봐.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유전자가 몇 개가 있다? 총 25,000개 정도가 있다. 그 중에서 DTC로 우리에게 허락한 숫자가 몇 개예요? 46개다. 그 중에서. 근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사 항목이 12검사 항목 중에서 46개지 57개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테라지이틱스는 57개 중에서 한 개를 뺐어요. 우리에게 줄 거는 조상 찾기를 뺐어. 그러니까 몇 개예요? 56개야. 56개인데 유전자 개수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그때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안 쉬어봤어. 공부를 아직 안 해서. 근데 유전자 개수가 엄청 늘어났겠죠. 유전자 개수가 우리가 46개밖에 없는데 100개가 훨씬 넘어간 거야. 근데 그런 거 다 공부하려면 어려워 안 어려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 해주는 건 12가지만 하면 된다. 이것만. 컨설팅. 왜냐하면 거기 56개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만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기서 보니까 이런 것만 알면 돼. 변이된 것만 알면 돼. 컨설팅까지는 요것만 알면 컨설팅이 다 이어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피부 이제 12가지 검사 항목 중에서 피부 노화 유전자가 저는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 그 유전자 그 비타민 C 농도 그 유전자가 저도 최대 변이가 있어요. 피부 노화랑 또 뭐죠? 그 비타민 C가. 그럼 저는 그것만 봐도 남들보다 저는 어때요? 노화가 쉽게 오고, 그쵸? 발현 시기가 지나면. 그리고 또 어때요? 비타민 C가 있고 활성산소의 공격을 더 많이 받으니까 염증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또 더 놀란 건 피부 염증 유전자도 2개나 변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았던 거야. 내가 여드름 화농성도 많이 생겼지만 조금 내가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은 염증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몸에. 근데 보니까 그 비타민 C 농도 유전자도 최대 변이인 내가, 또 피부 노화 유전자도 최대 변이인 내가, 거기에는 피부 염증까지 나오거든. 피부 염증도 뭐예요? 최대 변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컨설팅을 안 해줘도 되는데 여기에서 컨설팅을 해주면은 피부 염증 유전자가 최대 변이라도 어때요? 염증을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56가지 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12가지만 우리가 착실하게 하면 그것은 그냥 어떤 게 변이됐구나만 알면 이 12가지를 통해서 그걸 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검사하기 이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 빨리 12가지 공부 다 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 57가지 또 해야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다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DTC는 이 12가지 검사 항목 46개만 제대로 한다면 56가지 검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 연결이 되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확인하게 됐어요. 좀 안심 안 돼요?
안심 안 돼요? 안심이 되지 않아. 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고 12가지만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는 뭐가 변이 됐구나만 눈으로 확인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럼 12가지 검사 항목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할 거예요. 12가지 검사 항목 뭐뭐 있다 그랬죠? 외워봅시다. 지난주에 얘기해줬는데 비만 유전자인 체질량 지수,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냥 중성지방 농도, 그쵸? 교재 보세요.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는 혈당, 그 다음에는 혈압, 그 다음에는 카페인 대사, 그 다음에는 비타민C 농도, 그 다음에는 피부 노화, 그 다음에는 피부 탄력, 그 다음에는 색소 침착, 그 다음에는 모발 굵기, 그 다음에는 탈모. 그래서 총 몇 개의 검사 항목? 12가지 검사 항목. 몇 개의 유전자? 46개의 유전자. 그런데 테라젠 이텍스에 우리가 젠스타트로 하게 되면 몇 가지 하는 거죠? 11가지. 그리고 몇 개 유전자? 38개 유전자. 38개 맞죠? 39개 아니죠? 38개. 그렇지만 모발 굵기에서 탈모로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1가지만 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럼 오늘 첫 번째 검사 항목 체질량 지수 나갈게요. 우리가 이제 피세요. 이제 첫 번째 검사 항목. 첫 번째 검사 항목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검사 항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질량 지수는 뭐다? 검사 항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명은 뭐냐면 체질량 지수에 해당하는 유전자명 중에서 국가에서 요 3개를 검사하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영어로 되어 있어요. FTO, 그 다음에는 MC4R, 그 다음에는 BDNF. 요 3가지의 유전자가 체질량 지수, 비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 비만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많지만 그 중에서 요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3가지만 DT에서 일단 허용을 한 거예요. 근데 57가지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유전자 개수가 많이 나와. 그렇지만 우리가 요 3가지만 알면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만 대표적으로 공부를 할게요. 우리가 체질량 지수 하면 좀 어렵죠, 일반인들이. 우리는 공부해서 알지만 체질량 지수 하면 일반인들은 체질량 지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인들의 눈높이로 그냥 쉽게 얘기를 해줍시다.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비만 유전자 검사. 이렇게. 우리가 비만인 이유가 물론 식생활과 뭐 이렇게 운동 부족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게 바로 뭐다? 유전자예요. 타고난 유전자. 그래서 그 타고난 유전자를 알면 우리가 비만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만 유전자부터 확인하고 다이어트 하는 게 다이어트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죠,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분이 고객이 유전자 검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쵸? 근데 우리는 한 사람들을 향한 이제 컨설팅을 이제 하면 비만 유전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비만될 그런 유전적인 그런 요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거든요. 하면서 FTO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고객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FTO는요, 살이 쉽게 찌는 유전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라고 이제 고객한테 얘기하면 돼요. 이 FTO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살이 쉽게 찌는 유전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고객이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이제 검사 결과를 이제 보고 컨설팅을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살이 쉽게 찌는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는 3가지로 이제 표시된다. 컨설팅 할 때 이제 배울 건데 3가지로 표시되는데 유전자가 정상으로 태어난 것은 무슨 색깔로 표시되죠? 초록색. 그 다음에 변이가 1개 됐다 그러면 주황색. 변이가 2개 됐다 그러면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객님이나 여러분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고 나는 과연 FTO 유전자가 양호한지 아니면 1개만 변이됐는지 2개 다 변이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혹시 여기서 FTO 유전자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FTO 있다. 변이가 다 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FTO 하나도 없어? 그래 다 날씬하구나. 없어? FTO 없어? 없어.
기본주가 있지. 맞아, 기본주 있는데요. 모두나가 놔야 돼. 아니 지금 이제 일회 때문에. FTO 있어. FTO 한 개 있으시네. 그쵸? 잘 보세요. 우리가 FTO 유전자는 남들보다 살이 쉽게 찌는 유전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변이가 있다고 해서 살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찌는 유전자가 있네. 이게 뭐야? 그럼 나는 살찌는 운명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얘기해 줘야 돼요. 컨설팅 할 때. FTO 유전자는 남들보다 살이 쉽게 찌는 유전자이지만 유전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유전자가 있다면 요런 부분만 조심하고 요렇게만 관리하면 살이 안 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FTO 유전자가 있어도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유전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FTO 유전자는 억울해. 되게 억울해. 어떤 사람이냐 유전자 몰랐는데 자기는 남들보다 조금 덜 먹는데도 남들은 더 많이 먹는데도 막 살이 찌는 사람들 봤죠? 막 억울하다. 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 막 이런 그런 유전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이 거진 FTO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이 유전자를.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예요? MC4R. 이 유전자는 그냥 어떻게 해서 FTO에서 더 한 가지. 살이 쉽게 찌지만 이 사람은 또 관리하면 어때요? 쉽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특징은 살이 쉽게 찌기도 하지만 쉽게 빠지기도 하는 유전자다.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거야. 근데요, 이 유전자의 특징은요, 관리하라는 대로 제가 지금 고객님한테 컨설팅을 해주면 그대로 관리하면 또 어때요? 남들보다 쉽게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FTO 유전자가 그다지 나쁜 유전자는 아니지. 관리만 하면 남들보다 쉽게 또 빠지니까. 그쵸? 쉽게 찌기도 하지만 쉽게 빠지기도 하는 유전자가 FTO 유전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MC4R 유전자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유전자는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냐면 별명이 있는데요. 이 유전자의 별명은요, 식탐 유전자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식탐 유전자. 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식탐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 유전자가 없어도 변이된 게 없어도 식탐 있는 사람 많아요. 이제 식습관 때문에. 식탐 있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유전자의 특성이 식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더 식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식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봐요. 다이어트가 남들보다 늦어. 똑같이 이제 다이어트 관리를 이제 시작했어. 근데 FTO 유전자는 어때요? 쉽게 찌기도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쉽게 빠지기도 하죠. 근데 이 MC4R이랑 FTO 유전자가 이제 경쟁을 하는 거야. 도전 다이어트를 해. 근데 누가 더 쉽게 빠져요? 관리하면? FTO가. MC4R은 똑같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 늦게 빠져. 잘 안 빠지는 유전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 이유가 에너지 대사가 늦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특성들이. 알겠죠? 이게 두 개 다 있으면 쉽게 찌고 잘 안 빠지네. 그럴 때는 이제 컨설팅이 이제 어떻게 해주냐, 이제 그거가 중요해. 기본주야. 여기 없는데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 유전적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전자, BDNF. BDNF 유전자는요, 뭐냐면, 이 유전자의 특성은 뭐냐면, 폭식. 무슨 유전자? 폭식. 근데 어떨 때 폭식을 하냐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폭식하는 유전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다른 때는 그냥 절제도 잘해. 다른 때는 뭐 이렇게 잘 이제 날씬해져. 근데 어떤 스트레스가 딱 오면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는 거야. 그 폭식한 것 때문에 여태까지 다이어트 잘 관리했던 게 무너져 버리는 거지. 이해가 돼요, 특성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특성들을 아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FTO가 있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남들보다 살이 쉽게 찌요. 또 쉽게 또 빠져, 다이어트를 하면. MC4R은 또 식탐. 근데 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은 남들보다 쉽게 안 빠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지에 너무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야. MC4R은. 그쵸? 왜? 쉽게 잘 안 빠지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BDNF는 어때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인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받기 위한 심리작용으로 폭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정말 이렇게 일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막 먹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진짜 잘 먹거든요. 폭식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살이 찌는 유전자가 마지막 거다. 이렇게 고객들한테는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면 좋으냐면, 일단은 FTO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고객님은 다이어트 하려고 사실 유전자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잘 빠질 수 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럼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왜? 의지를 먼저 세워야 되잖아. 그리고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안 하면 자기 돈 버리는 거고 앞으로 더 뚱뚱해지는 거지. 쉽게 찌는 거니까. 쉽게 찌는 거니까 다이어트를 안 하면 어때요? 쉽게 더 빠른 속도로 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남들보다 쉽게 빠질 수 있지만 만약에 다이어트를 안 하겠다, 의지를 안 세운다, 그럼 어때요? 남들보다 쉽게? 그쵸, 더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하는 게 좋죠. 왜? 쉽게 빠지니까. 그쵸?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의 컨설팅은 이 사람이 유전자 변이가 1개 있건 2개 있건 어쨌든 우리가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